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자 대한민국의 국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가 실전 무술로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태권도는 WTF 태권도로 실용적으로 쓰이기보다 스포츠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권도에는 WTF와 ITF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와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영문 약자로 ITF 태권도, WTF 태권도라고 불리면서 각자 다른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WTF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태권도이며 스포츠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올림픽에는 이미 손을 주로 사용하는 복싱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WTF 태권도는 발기술 위주의 겨루기로 경기 방식을 변화시켰고 점점 스포츠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ITF 태권도는 손과 발을 모두 쓰기 때문에 격투기 성격을 그대로 이어져 전통 무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WTF 태권도는 호구와 몸통 방어구를 쓰는 반면 ITF 태권도는 발과 손에 장갑과 신발을 끼고 얼굴까지 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로서 WTF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태권도는 너무 강해서 손까지 쓰는 순간 상대가 아작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ITF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전 무술로 태권도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태권도의 발차기가 실전에서 쓸모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에서는 최근 한류 붐과 더불어 태권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권도 소녀 카시시 말리크가 있습니다. 최근 각종 인도 매체들은 카시시 말리크의 태권도 사랑에 대한 기사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인도 델리에서 태어난 소녀 카시시 말리크 꿈은 인도에서 가장 취업 의문이 높지만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불리는 국제회계 기준 IAS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오빠들과 WWE나 UFC 등의 격투기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고 무술의 팬이었지만 많은 인도의 소녀들이 그렇듯이 언젠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리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말리크에겐 이미 전사로서의 기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14세 때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덩치가 훨씬 큰 학교폭력배와 맞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질 수밖에 없었지만 태권도 코치였던 체육교사가 그들을 떼어놓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 한 번의 결투가 말리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ITF 태권도가 진정한 무술로서 위력과 높은 가치를 알고 있었던 체육교사는 말리크의 투지를 보고 태권도를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분노를 태권도로 다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말리크는 태권도에 대해서 한국의 무예이며 발차기를 중시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왠지 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에서 태권도는 인기 종목과는 거리가 멀었고 젊은 선수를 위한 로드맵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말리크에겐 그건 역시 태권도의 매력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물론 정신까지 다스릴 수 있는 무예라면 누군가 인도의 태권도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민에 빠져있던 말리크에게 체육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고민에 빠진 말리크는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생각했고 마침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룻밤새 카시시 말리크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한국의 그토록 강한 무술인 태권도에서 인도 최초로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신 것도 저에겐 큰 행운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죠. 인도에는 태권도 연맹이 없고 시설도 재정 지원도 없어서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인도에서 태권도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리크에게 태권도를 하면 몸을 다칠 수도 있고 곧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테니 당장 연습을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해 조신하게 취직이나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태권도가 호신술이나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커리어로는 멍청한 짓이고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권도가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자랑스러운 일 하나는 꼭 하고 싶었어요. 말리크는 2014년에 아마추어로 태권도를 시작해 2015년 말 프로 선수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적성을 깨닫자 멈출 수가 없이 빠져들게 됐다고 합니다. 말리크는 현재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입니다. 보호장비는 태권도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값비싼 보호장비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아카데미 학생들 전체가 보호장비 하나를 가지고 함께 돌려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대회에는 가슴과 머리 보호장비에 센서가 달려있어 정해진 세기 이상으로 쳐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맨몸으로만 훈련한 그녀는 대회에 나가서야 처음 보호장비를 착용해봤을 정도였죠. 심판이 없는 태권도 경기에서는
보호장비에 부착된 센서에 입력된 숫자로 객관적인 점수가 측정됩니다. 하지만 센서가 있는 보호장비 없이 연습하는 그녀는 점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지 훈련 중에 늘 손과 발의 감각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시합에 들어갈 때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녀는 제 상대가 최고의 시설에서 연습했고 저보다 좋은 장비로 준비를 더 잘했을 거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셈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리크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 인도 대표로 출전했고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2019년 열린 사우스 아시안게임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학교 폭력과 싸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운 카시시 말리크는 이제 20세가 되어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빛내는 첫 인도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권도가 정신수련, 전략, 계획, 기술, 전술이 필요하며 유연성, 정확성, 속도, 힘이 중요하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빠른 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세우며 상대에게 어떤 발차기를 쓸 것인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죠. 지능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예요. 기준은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은 태권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태권도는 유도도 가라테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무예죠.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수련할 수 있으며 몸의 훈련과 정신의 훈련을 모두 하는 스포츠는 전 세계에서 태권도가 유일할 것이라 말합니다. 말리크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싸움에 이기고 싶어 태권도를 배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태권도는 그 대중성을 입증받아 올림픽 종목에 추가된 후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는 격투기계에서 가장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격투기를 수련해서 올림픽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는 레슬링, 복싱, 유도, 펜싱 등의 격투기 종목이 있지만 동양계 타격 무술은 태권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태권도는 무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화려한 기술을 올림픽 경기에서도 실제처럼 공정하게 사용 가능하면서 경기를 보는 재미도 있고 무술 본연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또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유일한 격투기인 것입니다. 이미 태권도는 한국인들이 쉽게 수련해 메달을 휩쓸고 외국인이 들러리로 나오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태국의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이자 세계 최강의 무술 중 하나라는 평을 받는 무에타이의 경우에도 정작 태국에서는 무에타이 수련생보다 태권도 수련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술이란 것 자체가 실전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그 시초부터 훈련 중에 다칠까봐 상대를 직접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몸통 보호대를 발명하고 나서야 상대의 몸통을 직접 타격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죠. 움직이는 상대의 몸통에 정확하게 발차기를 하려다 보니 상대에게 재빠르게 다가가거나 멀어지기 위해 스텝이 발전했고 발차기 동작 또한 훨씬 간결해지면서 실전 겨루기에 딱 맞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한 것입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최근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의 댓글을 보면 태권도도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중국 네티즌의 글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인 태권도가 빨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